한 40분 동안 이 5가지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광역 비자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인류가 한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해서 굉장히 인구 문제 심각한 상태고요.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 소멸 문제로 이 부분을 접근했지만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주 사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부터 이제 이 데드크로스 잘 아실 겁니다. 시작됐고 그런 과정 내에서 이제 아, 대한민국에는 유일하게 증가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지수에서 위에 가입 여성이 없어도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 그게 바로 외국인 영역이고 이민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그 당시에 보면은 100명이 외국인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65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명이 비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도 정착할 만 하면은 또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게 문제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한 2.3%, 3%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인 포션은 한 4.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치 한번 보시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민 정책은 똑같습니다. 이 수도권 중심으로, 중앙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불법 체류 문제거든요. 외국인을 불러들이면 당연히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수치가 43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불법 체류를 또 나눠보면은 단기, 장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로 나누어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90일 이하, 3달이거든요. 3달 이하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사람을 단기 체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불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매력적인 지역이다 그러면서 오는 거죠. 각종 비자를 바탕으로. 그리고는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만 바가 지금 국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이 국경을 넘는 순간에 우리는 체류 외국인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 말고 국경 밖에 있는 우리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재외동포라고 하고요. 73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우리의 국적을 아직 가지고 있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재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를 가졌던, 우리의 역사를 가졌던 이 아버지, 조부모의 그런 역사를 가졌던 분들이 또 외국 국적 동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넘어올 수가 있겠죠. 제 외국인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에 F4를 받습니다. F4.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 동포가 되고 거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넘어오면은 이 관리 주체가 누군가? 일단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는 이 단기 체류자, 장기 체류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행안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통계 용어상 등록 외국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 이 용어는 행안부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동포 같은 경우는 이 외국 국적 동포들이 넘어와서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등록을 할 의무가 없고 거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보면은 거소 신고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보고서라든지 논문 볼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여기도 다룬 것 같이 특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수치가 늘 바뀝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는 이 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이 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법무부는 체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큰 틀은 맞습니다. 다만 이 행안부에서는
비화자 그 자녀를 포함해서 이렇게 박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늘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은 어딘가 이 등록 외국인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외국인을 지금 E라는 비자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1부터 E10인데요. 이 등록 외국인 중에는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2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업 E1부터 E10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이 숙련 인력 혹은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E7. E7이 우리가 부족한 우수 인재를 모셔오겠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코드가 됩니다. E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숙련자입니다. 숙련자인데 비숙련 이제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E9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9. 그러니까 E7, E8, E9, E10 이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숫자를.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E8 있습니다. 그래서 이 E8, E7, E8, E10을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 보고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또 이 H2는 역시 일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이 박스 안에 결혼 이민자가 있고요. 그 결혼 이민자가 있고 이 박스는 대부분 이제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3년, 5년, 1년 이런 단위로 체류 비자를 받고 온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이제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다시 와서 이 순환 그런 그 시스템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분이 생긴다는 거죠. 등록을 하지 않고 머무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미등록 외국인 이렇게 보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불법 체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체류 기간 내에 밖에 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 거지 아주 뿔난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정책적으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맥락을 쭉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취업, 유학생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 우리 정책에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특별한 사람을 타겟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영역들이 이제 이런 영역이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주로 이 결혼 이민자 관련된 동촌 총각들의 결혼 이런 문제들 또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생기는 그런 쪽에 모든 정책이 되어 있고 주로 중앙 정부가 이걸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다문화 사회라든지 결혼 이민자 관련되는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지방에 있어서의 외국인 정책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상들이 이 핑크색 부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비자 발급을 전담해 왔는데 광역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필요한 인재 이런 것을 설계하자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얼마만큼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나눠 가질 것인가? 이게 비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경상북도에 비해서 일반 현황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연령 분포 보면은 우리 내국인은 40.5% 정도가 40에서 64세거든요. 곧 또 65세로 넘어가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66%가 20에서 39세입니다. 생산 가능 인력을 이쪽에서 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경제 구조입니다. 지역 사업체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현황인데 이건 보면 알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번째 표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경상북도의 지역 산업체 현황을 보면은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 E7 아까 우리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4만 개 정도가 됩니다. 4만 개. E7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 규모는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총 33만 6천 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부터 네 명, 이게 한 80%가 돼요. 절대 다수가 아주 영시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5명부터 300명이 한 4만 개 정도 되고요. 300명 이상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한 4만 649개 정도가 E7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고, 지금 우리 통계를 E7 전문 인력이 들어가 있는 업체는 몇 명인가, 몇 개 정도 되는가 보니까 1256개 정도가 작년 말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업체 중에서. 그리고 E9, E10 이건 선원입니다. 선원. H2 이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포들이 올라와서 받는 그런 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한 4천 개 정도. 자, 1,000개, 4,000개, 한 5천 개 정도가 우리가 이 생산 연령, 인구 관련되는 생산 인구 확보 부분에 대한 타깃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이 얼마만큼 지금 인력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매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이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가 매년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아주 정치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직종 중에서 한 61만 3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부족 인원은 약 13,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6%, 2.5% 왔다 갔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한 2.6%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단은 수치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인력이 부족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설비, 정비, 설치, 정비, 생산직 부분이 약 5천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5천 명, 1년에. 그리고 그 수치 중에서 미용, 여행, 숙박,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약 1,700명 정도가 부족하고요. 비율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건설, 채굴직 부분에서 한 3%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그널로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 자체가 아주 정치하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이 어떤 업체가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치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추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이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내용을 보면은 약 지난 5년간에 18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생산 연령 인구 감소하는 게 전체 감소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연령 인구 감소율보다도 또 청년 인구 감소율이 더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곤두박질 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 인구는 더 높다. 결국은 부족한 생산 가능 인력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늙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 거꾸로 외국인 생산 인력을 보면은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전체의 31%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중에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약 29%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3%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에 거꾸로가 외국인으로 지금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 부분에 얼마만큼 어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체에서 특히 또 농업 부분에서 또 배 선원 부분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더 늦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내용을 또 정리했습니다. 경북이 이 문제가 가장 심해요. 아이러니죠. 되게 심합니다. 자, 이 그림이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경북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대시보드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다른 지방연구원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할 때도 이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각각 지자체도 관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인구 관련되는 부분은 다루지 않을 수 없고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관련된 부분을 다룰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공식적으로 이 연구원에 만들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A부터 H,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오는 순간 법무부가 관리하는 비자 코드가 되는 거고 그 비자 코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공식화시켰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인구감소 지역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특별법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획일적입니다. 모든 것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요건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을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경북의 농촌 지역, 강원도 전역 이런 데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직돼서 이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학교 소득 기준 다 똑같습니다. 그 지역마다 인력 필요 소요가 다를 텐데 똑같이 적용하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인구감소 지역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것도 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입니다.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한다고 해서 크게 이제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톱티어 청년 드림 비자 이런 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북도가 생각하는 알비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상황인데요.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우리 경부가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 이민자가 없으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면 스코틀랜드를 망합니다. 그러니 그 권한을 공동 사무화해 봅시다 하면서 이 모델을 제안합니다. 스코틀랜드 정책인데요. 정책을 만들고 선별하고 입법을 만들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네 단계가 비자 발급 체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영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브렉시트 위에 아주 타이트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스코틀랜드 망합니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델 하나. 그런데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 하나, 둘, 세 개를 서로 우리의 의사소통이 도달한 수준 정도까지 이 비자 발급 권한을 공유하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로 이제 비자 경로를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기존에 영국에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영국 비자를 받고 체류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사람 하나, 오른쪽이죠.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영구적으로 살면서 나는 애들도 키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 라인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게 했을 때 그것은 헌법적으로 이동권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갈등에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나침판이 시작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선별, 입법 승인. 이 부분은 제도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좀 만들어 본 게 기준을 설정을 하고 체류 자격, 코트를 설정하고 소득, 학력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선별하는 방법, 공공기관, 재외공간, 코트라만 있습니다. 평가, 추천하는 방법, 심사, 발과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개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봤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세 개는 설계의 권한이다. 비자를 설계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사하고 직접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소관이다. 그래서 이 설계 권한까지를 이양을 하면서 지방분권을 이민정책을 지방분권화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법안의 실질적인 개념 틀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비자와 같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다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A부터 H까지의 비자 코드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경북은 전남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와서 가족까지 산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취업 기회도 드리고 혜택도 드리고 같이 가족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만들 테니까 이 라인을 채택하시고 마지막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특별법안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청, 두 번째는 법. 그래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소스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있다 하는 거 제가 하나 설계를 해봤습니다. 우수 인재 필요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자체마다 이 특례 같은 것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말 그대로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례를 쭉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지금 법무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순간 프랑스 같이 굉장히 어려운 갈등 사회로 곤두박질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식과 지자체의 이 요구 사이에 어딘가의 접점이 아마 제도의 그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11명이 지금 그 전담 조직이 있는데요. 광역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나의 팀이 필요한데 우리 외국인 공동체과에서는 하반기에 이 3명 정도에서 광역형 비자를 전담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외국인 공동체과 사업 수행은 해외 인재 유치센터 우즈베키스탄에 만들었죠.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장은성 센터장님이 지금 구미에 4명, 겨우 4명입니다. 4명이 지금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정책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에서 통해서 이제 검수를 받고 자문을 받고 있고 원장님이 그 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군의 역할, 지역 대학의 역할, 그리고 지역 기업의 역할, 상공회의소 여기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공 영역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번 6월 18일 날 가서 저는 강조할 겁니다. 이거 없으면 말짱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이 광역형 비자 이것을 만들 때 경북 TP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기업체에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보면서 이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 30.5%가 이 비자 유형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역형 비자 제도로 맞춤형 인력 채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그리고 검증된 근로자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층 면접 FGI를 또 했던 모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절차를 일원화시켜야지 고용하는 과정에서 드는 피로도 이게 지금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갔지만은 한 2분만 초과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